6월 모의고사 때 첫 1등급 받고 자만했다가 수학 망할 뻔했습니다. 턱걸이 1, 2등급이 위험한 이유는요, 바로 이때부터 수학을 슬슬 놓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1, 2등급 학생들이 수학에서 자만하지 않고 실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커리큘럼과 태도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안정적 1등급 가능합니다. 특히 미적분 확통 선택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봅니다. 시작하기 앞서 3, 4등급을 위한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배울 점이 있으니까 그 영상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일 먼저 혹시 공통적으로 너무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이 들었겠지만 턱걸이 2등급과 턱걸이 1등급인 친구들은 자만하게 될 경우가 많아요. 저도 육모에 첫 1등급을 맞아봤던지라 자만했던 학생 중에 하나였고요. 뭐 자만한 게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만하게 되니까 무의식 중에 수학 공부 시간이 줄어들고 수학에 대한 피드백이 줄더라고요. 뭔가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들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쓸데없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자만심에 빠지진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자만심에 빠져 있다는 게 느껴진다면 얼른 다시 수학 계획을 세우고 수학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등급, 1등급을 나누어 설명드릴 테니까 자신이 맞는 등급의 시간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먼저 2등급 학생들을 위한 태도와 커리큘럼입니다. 2등급부터는 이제 흔히 수학 좀 해봤다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미적분 학생이면 더 그렇고요. 저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이 훨씬 중요하기도 하고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공부 방식을 찾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2등급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확통 선택자와 미적 선택자의 가져야 되는 태도나 커리큘럼이 조금 더 나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번 육모에서 확통과 미적의 난이도 차이는 거의 하늘과 땅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났습니다. 수능도 육모처럼 나온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올해 첫 평가원에서 낸 테스트 문제인 만큼 지금에서는 육모를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제일 먼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문제의 출제 원리 찾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수학쌤들로부터 들었을 거란 말이죠. 저도 수능 후반기에 깨달은 만큼 이 말의 진정한 뜻을 알면 1등급의 장벽을 그냥 날려버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건 이런 유형이네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왜 낸 거지? 어떤 걸 묻기 위해 낸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럼 우선 확통을 선택한 학생분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등급이라면 아마 확통에서는 하나 아니면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통의 틀린 문제 분석보다는 틀린 문제 유형에 맞는 문제 풀이수를 더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통은 많은 창의성과 의도를 고려하기보다 더 많은 나올 수 있는 유형을 만나보고 당황하지 않게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통을 선택한 학생분들은 소원수투의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부터 기조를 보면 확통의 문제는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률도 보시면 소원수투, 즉 공통과목에서 갈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확통은 쉽게 나오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확통은 하나 틀리거나 거의 다 맞춰주어서 확통 안에서 변별력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수원수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커리큘럼은 나중에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은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분들입니다.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분들은 확통을 선택한 학생분들과 정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상위권의 정답률과 틀린 문제 분포를 보면 공통수학 부분에서는 정답률이 높게 나오고 오히려 미적분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분들이 보기에 공통수학은 쉽게 나와서 변별력이 없고 미적분 문제에서 매우 어렵게 주어서 미적분을 통해 변별하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적분을 풀 때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커리큘럼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등급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기출은 전부 한 바퀴 이상 돌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면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얼른 기출을 끝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을 끝냈다고 생각을 하고 커리큘럼을 소개하겠습니다.
2등급 이상 학생분들이라면 아마 거의 자기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저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가장 효율적인 커리를 말하다 보니 겹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시기에는 엔제를 풀 때입니다. 아마도 엔제도 모두 되어 있는 학생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다음 커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시기에 왜 엔제가 중요하냐? 지금이 아니면 성적을 크게 상승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쯤 엔제를 두 번째 시작했을 때인데요. 엔제 풀기를 적극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엔제를 푼 이후로 실력 상승이 눈에 보일 정도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엔제를 보면 기출보다 훨씬 꼬아져 있는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뭔지 생각해 보기에는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엔제에서는 기출과 달리 출제 의도를 많이 숨겨놓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더 실력이 많이 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출제 의도를 찾는다면 기출에서는 훨씬 수월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에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엔제를 추천드리고, 추천드리는 엔제는 시중에 많은 엔제가 있지만 엔제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풀이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의력이 좋은 분들의 엔제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드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현우진은 매우 강의력이 뛰어난 강사인데요. 이름값도 큰 만큼 문제 만드신 분들이 현우진 드릴에 많이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기서도 더 좋은 문제만 선별해서 현우진 선생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더욱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르세 선생님의 컨택트입니다. 컨택트라는 이름의 뜻답게 기출문제와 매우 유사하게 만드는데요. 컨택트의 문제 유형을 보면 기출문제를 변형하여서 다른 느낌을 내는 문제를 만든다던가, 원래 기출문제에서 아쉬웠던 문제를 보완한다던가, 아니면 원래 어려웠던 기출문제도 훨씬 어렵게 오르세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문제도 여러 개 섞여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엔제를 접하거나 엔제를 빠르게 끝내고 싶은 분들이 푼다면 빠른 시간 안에 질 좋은 문제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엔제는 언제 끝내냐? 제가 생각하는 적정기가 바로 단 한 달입니다. 시중에 강사들이 내는 엔제를 보면 강의 수가 30강이 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한 달을 정확하게 잡고 푼다면 이해하기에도 적절한 시간이고 부담 없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아마 8월 중순이 될 텐데 이때부터 실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른 과목 공부도 해야 돼서 부담이 가는 분들은 이틀에 한 번씩 실무를 풀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과목도 이제 점수가 잘 나오신다 하는 분들은 하루에 하나씩 풀어주시면 됩니다. 실무 추천과 여러 팁들은 이 영상 나오기 전에 저희가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 전반기와 후반기로 실무를 나눠서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 영상도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1등급 분들을 위한 태도와 커리큘럼입니다.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 말했듯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자만심입니다. 그것만 없다면 무조건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1등급 분들은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있고 원래 풀어왔던 것이 있기에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을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자만심에 관한 이런 것들을 처음 듣는 얘기였고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오지 않았다면 지금 문제 푸는데 적용을 한다면 더욱 점수를 높게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1등급 학생들을 위한 문제 풀이 팁을 알려드리면 바로 조건 찾기입니다. 조건 찾기가 뭐냐고 한다면 말 그대로 조건을 찾는 건데요. 2등급 분들께 알려드렸던 출제 의도 파악하기 있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방법입니다. 출제 의도 찾기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았다면 조건 찾기를 통해서 세부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데요. 나중에 모의고사 풀기 팁 영상에서도 알려드리겠지만 이 조건에 대한 생각은 100점으로 향하는 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커리큘럼입니다. 제 생각엔 많은 1등급 분들이 엔제를 하나쯤은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커리는 지금부터 실무 풀기입니다. 실무 풀이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실무와 엔제를 같이 푸는 겁니다. 실무는 우려했던 대로 문제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실무 하나를 보는데 피드백까지 해서 2시간이 걸리지만 최대 30문제밖에 못 푸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시중에 엔젤을 하나 사서 실무와 같이 풀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적게 푼다는 단점도 없을 수 있겠죠? 1등급 분들은 따로 실무 추천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30일이 안 되게 남은 만큼 지금부터 한 모의고사씩 푼다면 120개 넘게 모의고사를 풀 거기에 시중에 나온 모든 실무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추천을 받고 싶다면 전 영상에 나온 모의고사 추천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같이 할 엔제는 뭐가 좋을까? 제가 추천드린 건 이혜원 엔제입니다. 다른 엔제들은 짧고 한 달 정도 하면 끝난다면 이혜원 엔제는 시리즈처럼 많기에 이 엔제를 푼다면 모고와 함께 수능 전까지 풀 수 있을 겁니다. 이혜원 엔제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려운 만큼 도전하기 좋은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실무 푸는 방식은 나중에 영상으로 소개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등급별 해야 하는 생각 및 태도와 커리큘럼을 전 등급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 보시는 거를 한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